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월요일이 될 때마다 드는 생각이 한 주에 또 새롭게 적응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맞아요. 시장에도 또 적응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는 지난 11월 이후에 최고의 한 주를 보냈다고 하죠. 인플레 둔화 우려에다가 대형 은행주들의 호실적에 힘입어서 일제히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나스닥 지수는 4%가 넘게 오르는 등 강세를 보이는 한 주였습니다. 그 힘을 받아서 우리 장도 같이 올라서 줬고요. 이제 코스피가 2,400선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고민은 여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가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일 것 같고요. 시장에 힘이 되는 내용들 어떤 게 들려왔을지 소식들 지금부터 함께 점검하시죠. 뉴스가 많았습니다. 빠르게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국내장을 생각하시면 2,200에서 2,400선까지 1월 들어 빠르게 올라오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이 상승에 힘을 실어준 것은 결국엔 환율이었는데요. 달러가 약세를 기록하며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이 빠르게 떨어졌고요. 1,241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장에 당연히 수급적으로 긍정의 힘을 불러일으키죠. 외국인의 매수가 3조 원 정도 한 2주경 굉장히 빠른 속도로 큰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형주들의 빠른 순환매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정부 정책에 힘입어서 금융과 부동산 건설 쪽의 강세를 보이는가 하면 낙폭과대 이슈로 인해서 반도체와 자동차 쪽이 달려가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는 중국의 리오프닝과 환율 하락 이슈 등으로 인해서 중국 소비주, 철강, 화학 등등의 섹터에서 순환이 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올해 들어서 가장 뜨거운 테마를 형성하고 있는 것은 로봇과 인공지능, AI 챗봇과 관련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가 올해 투자 아이디어 10가지를 제시했습니다. 라며 1월 초에 소식을 전해드렸던 바가 있었죠. 그때 당시에 올해 파랑새로 꼽았던 게 이겁니다. 전쟁 종식과 미중 갈등 해소 그리고 인플레 억제 기술. 어떤 것이 될진 모르겠으나 무언가가 나온다면 그것은 시장에 큰 힘을 주는 파랑새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였죠. 여기서 말하는 기술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게 될 텐데요. 아마 시장에서는 로봇을 꼭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관련해서요. 인공지능 챗봇 관련한 이야기 일전에 간략하게 전해드렸던 바가 있었는데 사실 이걸 깊게 들어가면 너무나 깊고 또 그냥 읽고 지나가기에는 다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관련한 뉴스들은 계속 쏟아지고 있죠. AI 챗봇 구글 검색 엔진을 대체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로부터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사 모든 검색 통합에 이것을 적용시킬 것이다 라는 내용도 있었고요. 최근에 추가된 이야기는요. 챗 GPT 기반한 AI 변호사가 미국 대법원에 설 수 있다라는 내용도 들려왔고요. 정부가 AI 활용 기업을 1%에서 30%까지 늘린다라는 이슈가 지난 금요일 AI 챗봇 관련주들의 급등을 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뉴스가 정말 끝도 없이 쏟아지고 있어요. 신생태마다 보니까 시장의 관심은 집중되고요. 로봇도 만만치 않습니다. 삼성의 로봇 사랑부터 저희 로봇 IPO 이야기까지 매번 전해드렸었고요. 지난주 마지막 경에 추가된 내용이 중국의 1조 위안 가정용 로봇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라는 얘기 속에 또다시 로봇주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관련한 뉴스들은 쏟아지는 만큼 뉴스에 좀 기민하게 대응하시는 분들이라면 관심 갖고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시장 전반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이제 미국 이슈로 들어가 보죠. 미국에서는 지난 금요일 이제 본격적인 실적 시즌의 개막을 알렸습니다. 언제나 미국장에서는 금융주가 첫 실적의 포문을 열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JP모건, 시티그룹 등에서 실적을 내놨고요. 시티그룹을 제외하고는 모두 EPS가 예상을 상회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금융사들이 실적을 내놓으면서 충당금을 추가 발표했습니다. 결국 이로 인해서 경기 침체를 대비하는 것인가? 그럼 충당금을
확보하기 위한 실적 부담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석이 됐고요. 이들의 주가가 장 초반에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해석은 더해졌죠. 결국에는 경기가 탄탄하다. 금리가 올라가니 이자 수익이 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엔 상승 마감을 보였고요. 말씀드린 이 은행주들 모두 2에서 3% 정도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경기 연착륙 기대감을 올리는 쪽을 살펴본다면 결국에는 지표와 이익 개선에 대한 기대가 되겠습니다. 이 흐름이 뉴욕장에 고스란히 반영이 됐는데요. 보시다시피 출발할 때만 해도 금융주의 추가 충당금 이슈와 또 밀리니까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크게 출렁이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갈수록 1월의 소비 심리가 예상보다 높았고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4.4에서 4%로 떨어졌다. 이런 소식이 전달되면서 경기는 탄탄하고 인플레이션은 잡혀간다라는 우리가 최근 접하고 있는 이 익숙한 호재들로 인해서 결국 시장은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간이 거듭될수록 하반기에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등장을 했죠. 팩트셋 S&P 500 기업 이익 전망인데요. 보시다시피 작년 4분기 좋지 않았고 올해 1분기, 2분기 마이너스권. 그런데 3분기부터 계속해서 전년 동기 대비 이익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그리고 2024년도 내년도에는 11% 정도 이익 증가 이야기가 나오고요. 결국에는 나아질 것이다라는 것이 조금 숫자로 증명되고 있다 보니까 시장의 관심이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이슈 속에서 국제유가는 경기가 탄탄하다면 수요가 늘겠지라는 이슈 속에 2% 올랐고요. 유럽이 계속 따뜻하다 보니까 그쪽은 LNG 수출이 적죠. 미국의 천연가스 6% 정도 밀렸습니다. 계속 중국발 경기 모멘텀 이슈 받고 있다 보니까 구리와 비철금속 가격 올라가고요. 과거에도 금리 인하 시기에는 언제나 금이 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금리 인상이 중단될 것을 기대하는 시장, 금을 계속 사모아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 얘기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1월 9일부터 테슬라가 중국에서 가격을 낮춥니다. 그래서 치킨 게임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야기 전해드렸죠. 테슬라는 치킨 게임이 벌어진다면 정말 유리한 구조입니다. 딜러가 없는 직판 구조 거의 유일하고요. 재무 구조 탄탄하고 탄소 배출권까지 위기 상황엔 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 싸움에 유리한 업체겠죠. 테슬라가 중국에 이어서 미국과 유럽에서도 최대 20% 정도 가격 인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상당히 공격적인데요. 추가적으로 가격을 더 낮출 수 있다라고 예고까지 했죠. 테슬라의 전략은 그렇습니다. 경기 침체, 소비 지연, 결국에선 이걸 잡기 위해서 P를 낮춰서 Q를 올리겠다라는 지속적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고요. 웨드부시는 가격 인하를 한 테슬라는 전기차 수요가 14%까지 늘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어찌됐건 가격을 낮춘다란 이슈가 들려오면서 테슬라가 6% 정도 장 초반에 빠지기도 했는데 결국에는 올라섰습니다. 장중에 상승 흐름도 있었다가요. 낙폭 많이 줄인 채 0.9%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죠. 테슬라보다 더 문제는 다른 경쟁사였습니다. 어찌됐건 1등의 치킨 게임이 시작이 됐죠. 1등이 가격을 낮췄는데 우리가 가격을 안 낮추자니 점유율을 빼앗길 것 같고 같이 가격을 낮추자니 적자를 기록할 것 같고 고민이 많이 됩니다. 일단 미국의 이 가격을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IRA 관련해서 보조금을 지급한 것까지 반영해서입니다. 자, 모델 Y가 테슬라 거죠. 현대차나 BMW, 아우디 거보다 훨씬 더 싸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거고요. 기존의 가격 정책에서 놓고 봤을 때 이번에 할인율까지 더한다면 거의 모든 전기차 밸류체인에서 가장 싼 가격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경쟁사가 더 민감하게 발작적인 주가 하락이 나타났죠. 포드와 GM은 4에서 5% 이상의 하락 돋보였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경쟁사들은 충격을 받겠습니다만 어찌됐건 가격 인하로 인해서 전기차가 조금 더 많이 보급이 된다면 사볼 만하다라는 기운이 형성이 된다면 대중화가 될 것이고 관련해서 충전이나 배터리 쪽은 더 확산되지 않겠어? 이런 기대감이 형성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장에서도 관련주들은 올라갔죠. 그럼 오늘 우리 장에서도 현대차 쪽은 조금 우려 섞인 시선을 바라볼 수 있을 거고요. 다른 충전이나 배터리 사업체에 대해서는 굳이 악재로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점검해 보시죠. 자, 다음 넘겨보면요. 엔화 이야기 좀 해보죠.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서 상승은 좀 빨간색으로 해석이 되다 보니까 빨간 머리 N으로 그냥 비유를 해봤습니다. 자, 일본이 긴축할 것이다라는 이야기. 지금 시장에서는 계속 완화책을 피고 있던 일본이 긴축으로 전환하게 되면서 결국 N 강세를 유발할 거다. 혹은 중국의 경기 회복이 나타나면서 중국과 아시아권 전반으로의 시선이 긍정으로 바뀐다면 N 강세가 나타날 거다. 이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어찌됐건 엔화는 연초부터 강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달러 대비 7개월 내 가장 높은 상승을 나타냈고요. 엔화 상승 2배 추종 ETF 같은 경우는 주가가 급등을 기록했습니다. 프로세어스 울트라에는 3개월 내 20% 올랐죠. 이번 17일에 일본의 통화정책회의가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올지 주목하셔야 되는 거고요. 엔과 경합하고 있는 섹터도 한번 살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여러 가지 흐름 속에서 이 이슈도 일단은 체크를 해두죠. 당장의 영향은 없을 것 같은데요. 이재용 회장이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스위스가 어떤 곳인가를 한번 되새겨 본다면 스위스 바젤에는 로슈와 존슨앤존스, 바이에, 론자와 같은 글로벌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의 미래 먹거리 중 하나인 바이오, 관심을 받게 된다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당연될 것이고요. 관련주들도 미리 한번 점검해 두신다면 뉴스가 나올 때 좀 빠른 대응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좀 자랑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인프라 법안 이야기 하면서 건설 기계 섹터 빼놓지 마세요 라고 전해드렸던 바가 있었죠. 지난 금요일 시장 분위기 영향받아서 현대두산인프라코어 3.5%, 현대건설기계 7% 정도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모든 이슈가 이거죠. 전 세계가 땅을 파고 있다는 게 되겠습니다. 글로벌 초대형 인프라 프로젝트들이 출현하고 있고요. 중국에선 리오프닝을 하면서 부동산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또 러우 전쟁 관련 이슈 속에 언젠간 재건에 대해 초점이 맞출 겁니다. 사우디의 내움, 인도의 이슈 혹은 아랍에미리트 이슈 등 우리가 바라볼 내용들이 참 많기 때문에 건설 기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주말 사이에 가장 뜨거웠던 이슈 중에 하나가 저 UAE 될 겁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오늘 시장에서 이걸 소화하느라 굉장히 바쁘지 않을까 싶은데 자세한 내용 지금부터 수정 앵커가 한번 받아주시죠. 네, 주말 사이 정말 뜨겁게 뉴스가 너무 많이 쏟아졌습니다. 네.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UAE, 윤 대통령이 지금 국빈 방문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과 아랍에미리트의 정상회담이 끝나면서 이렇게 또 대규모 투자 유치라는 성과를 얻어냈습니다. 한국에 약 37조 원을 투자한다고 하죠. 300억 달러라고 하는데요. 순방 보따리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에너지와 원전, 수소, 태양광, 방산 등 첨단 분야의 한국 기업에 3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약 37조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정상회담 그 자리에서만 4대 핵심 협력 분야에 대한 13개의 MOU가 체결이 됐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양국의 정부나 민간 기업 간의 MOU가 추가로 더 체결이 됐고 앞으로 더 진행될 예정이라서 총 40여 건에 달하는 양해각서가 체결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우주나 기후변화, 문화 콘텐츠 협력 강화 등등 여러 가지 섹터가 있기 때문에 말씀해 주셨듯이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기업이 과연 수혜를 누릴 수 있을지 그 수혜 섹터를 찾는데 또 기업을 찾는데 정말 고심하실 텐데요. 관련해서도 전략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37조, 기사를 보면 40조다 이런 얘기들 많은데 이 규모에 깜짝 놀라긴 합니다. 하지만 자세하게 본다면 워낙에 여러 섹터 쪽에 들어가는 투자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섹터마다는 좀 크지 않은 금액이 될 수도 있고요. 자세하게 또 본다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사업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관련주들을 좀 볼 때는 선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공동선언문을 채택을 했는데요. 우리 알고 있듯이 수소라던가 원전, 방산, 우주협력 등등과 관련한 MOU를 맺었고요. 조금 새롭게 볼 만한 게 있다면 탄화수소 경제, 산업의 탈탄소화 등등이 될 텐데 그래서 탄소 포집 관련주는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탄소 포집 관련주라고 하면 KC코트렐이나 그린케미칼, 캠트로스, 유니드 등등이 있으니까요.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방산주입니다. 방산주들의 주가가 미국에서 지난 금요일에 많이 빠졌습니다. 바로 골드만삭스에서 내놓은 투자 의견 때문이었는데요. 이제는 좀 그동안 전쟁이 길어지면서 누렸던 특수, 반납할 때가 되지 않았나, 호황은 끝났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골드만삭스에서는 팔아라라고 얘기하고 있었는데요. 총 3가지 이유를 들고 있었습니다. 지난해부터 이 글로벌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좀 방산 쪽에 투자를 많이 하면서 미국에서도 국방비 지출이 약 8천억 달러로 사상 최고를 찍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투자 금액이 많은 만큼 미국은 지금 재정 적자도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약 31조 달러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이렇게 쌓여있는 부채 관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방산 쪽에 들였던 투자 금액을 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국방 예산이 감축되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의 실적 타격은 불가피해 보인다라는 거였습니다. 그 속에서도 로키드 마틴의 주가는 28% 정도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의견을 냈고요. 관련해서 대표적인 종목들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줄줄이 하향 조정했습니다. 로키드 마틴과 노스롭 그루만에 대해서는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도로 내렸고요. 레이시온 테크놀로지에 대해서는 매수에서 중립으로 내렸고 일제히 목표 주가를 낮춰 잡았습니다. 그리고 밸류에이션이 이미 사상 최고라는 부분도 당연히 부담이 되겠죠. 최근에 평균적으로 미국 방산주들은 15배 정도의 PER을 가지고 있는데 거래된 걸 보면 20배 정도에서 거래가 됐다라는 부분을 짚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방산주들이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금요일장에서 노스롭 그루만이 5% 정도 빠졌고요. 나머지 제너럴 다이너믹스 등등의 종목들 1에서 2% 내외로 빠지는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1년 동안 정말 방산주들 잘 갔었잖아요. 이 S&P 500 지수가 거의 12% 정도 빠지는 동안에도 나머지 종목들은 보시면 로키드 마틴 같은 경우 20%에 가까운 상승세를 나타낼 정도로 말 그대로 호황을 누렸었는데 이게 이제 끝물이 됐다라는 평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로키드 마틴은 최근에 공급망 문제로 인해서 생산에 차질이 빚어진다라고 밝히면서 터키 쪽에 전투기를 판매하는 게 지연될 것이고 바레인 관련된 판매 역시나 1년가량 지연될 수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K방산은 어째 좀 다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차별화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국내 방산 수출액 추이를 보시면 2020년 3조 7천억 원에서 2021년 9조 원으로 껑충 뛰었고요. 2022년에는 21조 원까지 크게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5조 원 규모의 호주 장갑차 도입 사업을 놓고 독일과 지금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하고요. 올해 3월에서 4월 중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대 로템과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도 각각 노르웨이와 말레이시아에서 각 2조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계획대로 수주에 성공한다면 연초에 확보하게 되는 수출액만 5조 그리고 2조 해서 9조 원이 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2023년의 목표가 작년보다 훨씬 더 잘 나오는 21조 원 이상을 기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게 성공만 한다면 연초에만 40% 정도를 달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정부 쪽에서도 방산 수출 기획팀을 구성해서 앞으로 방산 쪽에 더 지원하겠다라고 밝힌 만큼 K방산에 대해서는 기대가 큰 상황이죠.
그래서 누가 뭐래도 K방산주는 다시 질주 본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최근에 봤듯이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도 잇따른 호재가 됐을 거고요. 물론 방위산업과 관련해서 크게 특별한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살짝 아쉬울 수는 있지만 그래도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호재는 가득한 상황입니다. 전쟁이 길어지고 있고 글로벌적으로 군대 현대화 추진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2월에 폴란드 국영 방산기업의 회장이 방한한다는 부분에서도 추가적인 수주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요일장에서 한국항공우주 비롯해서 일제히 방산주들이 오랜만에 또 반등의 시동을 걸었습니다. 경기 방어주로서의 매력이 또 부각이 되고 있는 방산주인데요. 과연 이 중에서 탑픽 종목은 어떤 것을 뽑으면 좋을지 투자 전략도 얻어보겠습니다. 네, 분명히 뜨거운 뉴스가 쏟아졌고 금액도 자극적입니다. 하지만 미리 조금 반영됐던 흐름들이 있다면 좀 조심하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랄게요. 또 꼬리가 달려서 괜히 당일 대응 시도하시다가 손실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살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중국의 조금 달라진 이야기들 해보도록 할게요. 유일한 희망인가? 중국에서는 계속해서 경기 회복 모멘텀,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글로벌 헤지펀드들이 중국에 투자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들려왔는데요. 그 앞선 이슈 속에서도 저희가 글로벌 IB들이 계속 중국에 베팅하라는 전략을 짜고 있다, 이런 얘기 전해드린 바 있었죠. 중국의 실적 상향폭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전하기를 헤지펀드 약 10주 동안 그중에 8주 기간을 중국을 사들였다라고 합니다. 그 사들인 매수 규모도 그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작년 10달 동안 사들인 자금의 70%를 단기간 안에 샀다라는 게 되겠죠. 그들이 사고 있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나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가 확신 쪽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죠. 올해 1분기까지 제로 코로나로 인한 경제 충격을 다 소화하게 될 것이고 소비 회복의 속도는 빠르게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이에 발맞춰서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고 그것에 기점이 될 양회를 주목하자라고 의견들을 내고 있죠. 중국의 싱크탱크 과학원에서는 올해 중국 성장률은 6% 안팎이 될 것이다라며 굉장히 긍정적으로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어찌됐건 중국을 모두가 바라보고 있는 거고요. 이에 화답하듯 중국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문을 열고 있습니다. 2년 만에 미국이 이제 중국을 배제하는 움직임에 호주가 동참했다는 이유로 중국 측에서는 호주산 석탄 수입을 안 했습니다. 그것을 재개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또 4년 만에 보잉의 맥스를 운행 재개하겠다라는 소식이 들렸죠. 이런 추세로 가고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한한령도 폐기될 것이다라고 시장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갯마을 차차차가 또 중국의 OTT에 방영이 됐다라는 소식도 들려왔고요. 어찌됐건 3월 대관식을 앞둔 시진핑은 친시장 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닫아놨던 것들을 다 열게 될 것이고 내수 소비를 활성화시키는데 관심을 쏟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죠. 그래서 중국 관련한 자금들, 종목들, ETF 자산들 많이들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국에 상장된 65개 중국 기업들을 포함한 지수를 추종하는 ETF입니다. 인베스코 골든 드래곤 차이나 ETF가 석 달 정도 사이 11월부터 해서 지금 70% 정도 올라와 있기도 하네요. 어느 정도 관심을 두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중국의 위력은 결국 소비의 심장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 내용인데요. 1월 1차 정점 후 감소하고 춘절 대이동 그리고 2차 정점 감소, 이 말은 즉슨 우리처럼 확진자가 늘었다 줄었다 계속해서 지그재그를 보일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집단 면역이란 걸 얻어가게 될 거고요. 중국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 참 중국과 관련한 종목들을 뽑으면 거의 모든 섹터가 들어갑니다. 콘텐츠, 화장품, 면세 카지노, 항공, 의류, 시계, 명품, 구리, 금, 여기까지 저희 많이 얘기 나눠본 거고요. 화학, 철강, 해운 쪽도 최근 들어선 관심을 받고 있죠. 결국에는 중국이 경기 부양을 할 것이고 부동산 정책 등을 내놓을 것이면서 시장을 끌어올린다면 이들도 영향받는다라는 겁니다. 화학 섹터요. 주요 석유 제품 가격이 지난주에 이렇게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이었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봄을 기점으로 화학 섹터의 이익 하향 조정은 끝날 것이다. 왜? 중국의 P와 Q가 회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화학주들의 투자 의견을 올렸던 바가 있는데요. 우리도 그럼 좀 살펴야 되겠죠. 중국의 스판덱스 가격이 반등하고 있습니다. 결국 효성 TLC 다시 힘차게 힘을 내봐야 될까 싶고요. 또 BD가 급등하고 있다는 것은 고무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금호석유를 체크해야겠죠. 중국의 건설 경기 회복, 유기실리콘이 관심을 받습니다. 그럼 또 KCC를 봐야 되고요. 이렇게 내가 연결해서 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페노션의 반등 지난 금요일에 반가웠습니다. 9% 뛰어 올랐는데요. 1월 6일경부터 중국이 리오프닝을 한다면 결국엔 벌크로 실어 나르는 철광석이나 이런 것들이 늘어날 텐데 그러면 페노션도 리오프닝 수혜주 아닙니까? 라는 아이디어를 제공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페노션은 여러 이슈 속에 떨어져 있었죠. PBR이 0.5배까지 낮아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증권사 일부에서 중국 부동산 규제가 완화되고 각국의 인프라 부양책이 효력을 낸다면 2분기부터는 BDI가 반등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만약 BDI 반등 조짐이 보인다면 페노션에 조금 더 확신을 갖고 베팅할 수 있겠죠. 관심 두고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자, 시장에 대한 전략 지금부터 빠르게 확인해 나가시죠. 시장에 대한 전략 오늘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연초 분위기가 괜찮아요, 네. 시장. 뭐 사실 지난 연말 내내 비중 축소 의견 주셨다가 지금 연초 들어서 네. 주식 비중 늘려가자라고 의견을 주셨던 만큼 유창희 대표님의 시황관이 어찌 이렇게 적중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도 전략이 좀 짜주시면요. 네, 저는 1월 달까지는 분위기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2월 달 FOMC가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큰 악재는 없지 않을까. 물론 이제 실적 장세에 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실적에 의해서 어떤 변동성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주요 빅테크 실적이 1월 말 정도에 몰려 있는 부분들 본다라면 저는 이번 주나 또 다음 주 설 연휴에 대한 어떤 부담감은 그 전보다 좀 덜하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어쨌든 외국인들, 그러니까 최근 한 2주 정도 보시면 개인 투자자가 거의 한 4조 원 가까이 매도를 했어요. 그리고 외국인이 그걸 다 받아가는 형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2주라고 말씀드리지만 엄밀히 따지면 지지난주 한 수요일이나 목요일 이후부터 보신다면 정말 짧은 기간에 개인 투자자가 많은 매도를 했고 그것을 외국인 그리고 일부 투시인 좀 받아간 것이기 때문에 이런 외국인들의 공격적인 매수세는 갑자기 끊길 가능성은 적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면 증시에는 긍정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리고 처음에는 작은 테마주에서 시작을 했다가 이것이 계속 확산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좋고 안 좋고의 기준은 어떤 좋은 이슈가 나왔을 때 그 한정된 섹터에서 끝나는 경우가 있고 이것이 계속 파생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파생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는 그동안 못 올라갔었던 실적이 좋은 저평가 종목군들도 순환매 성격으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시장 자체가 크게 급락 가능성은 제한적이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좀 세세하게 하나만 체크하고 싶어요. 테슬라가 치킨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가격을 공격적으로 낮췄고요. 미국에서는 관련해서 다른 경쟁사들의 주가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여기서 좀 시사점을 찾아본다면 결국 경쟁사인 완성차 제조사들은 좀 타격을 받을 것이고 전기차가 대중화된다면 그 또 인프라 관련한 혹은 배터리 쪽은 긍정적일 것이다. 이런 시각 등이 나오는데 동의하시는지 또 자동차 섹터에 대한 영향도 좀 체크해 주세요. 테슬라가 유럽에서 거의 20% 가까운 가격을 할인을 낮췄죠. 결국 고육지책이 아닌가.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금액을 낮춘 것이라 보고 있고 그러면은 테슬라의 어떤 그것이 다른 업체들한테 피해를 갈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아요. 그만큼 판매량이 줄어드는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오히려 다른 기업들이 저는 오히려 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차 판매가 많이 늘어나게 된다면 뭐 그 관련돼서 어떤 뭐 2차 전지라든지 인프라 투자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올해 전기차 시장이 예년만큼의 성장이 얼마 될지 좀 봐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보조금이 이제 많이 줄어들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 그리고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이 일정 부분 선 반영된 측면이 좀 있기 때문에 배터리라든지 뭐 관련된 인프라 관련된 기업들은 주가가 나쁘진 않게 뭐 주가가 아주 좋긴 힘들지 않을까. 그냥 오히려 일정 부분 하락하면 반등 주는 이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이 맞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유 대표님의 시각이 바뀌는 순간 저희가 또 한 번 더 점검을 해 나갈게요. 주말 끝자락에 나왔던 아랍에미리트 관련한 이슈가 정말 뉴스가 쏟아지게 했습니다. 그 내용에서 뭐 원전 방산 어느 정도 기대에 있었었고요. 네. 뭐 지난 금요일 시외에서 또 원전주 올라가기도 했었습니다. 이들에 대한 대응, 뭐 보유자분을 위한 전략을 주신다면요? 뭐 지금은 뭐 이상한 종목이 아니면 조금 더 끌고 가신 전략이 좋지 않을까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일단 뭐 한국 UAE 관련해서 에너지 방산 관련해서 앞에서 잘 설명해 주셨지만 한 300억 달러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죠. 한 30건 정도의 MOU가 체결된 것인데 뭐 영국이 역대 최대라고 하는데 한 125억 달러 비교해 본다면 뭐 우리나라 그 배 이상의 어떤 결과를 보여줬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원전 관련해서 어쨌든 정부가 계속 밀고 있는 게 원전 이슈이기 때문에 원전 관련해서 어떤 수주 기대감들 계속 높여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UAE 원전도 있지만 또 서로 협업을 해서 다른 쪽에 원전을 진출하자라는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스나 인더스트리라든지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주가 상승 탄력도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오히려 조금 눌림목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슈가 소멸되면서. 하지만 그 쉽게 소멸될 이슈는 아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방산이라든지 인프라 투자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동안 수주해 놓은 것들이 이제 올해 매출을 잡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신규 수주 모멘텀들도 있기 때문에 그때도 말씀드렸었던 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여전히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네. 그리고 약간 인프라 투자를 하면은 약간 이제 중동 쪽에 좀 강점을 갖고 있는 게 현대건설 기계 쪽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기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저희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저희와 함께 수익이 나고 있는 종목이니까요. 확인하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은 저희 중국 관련한 얘기요. 사실 중국 관련해서 수혜받을 만한 섹터에 대한 이야기, 리오프닝 쪽으로는 유 대표님과 정말 많이 해봤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산업으로 가겠습니다. 철강, 화학이나 또 페노션 네. 이렇게 했을 때 이들 다 좀 기대를 가져도 될까요? 저는 기대를 가져도 된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그 우리가 보통 이제 저축률이라고 하죠. 그 소득에서 보통은 한 10% 정도가 넘어가면 좋다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중국이 지난 코로나 때 이 규제가 심하다 보니까 한 35% 정도 저축률이 있더라고요. 와. 그래서 지금 중국이 만약에 이 리오픈이 제대로 퍼지게 된다면 블룸버그 뉴스에 보니까 한 825조? 한 820조 이상의 자금이 이런 쇼핑이라든지 혹은 이런 식의 시장에 나올 수 있다라고 예상을 좀 하고 있어요. 이것이 전 세계에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 좀 판단을 좀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1월 정도가 되면 코로나가 정점에 이를 것이다 판단을 하고 있고 1월 말 한 춘절 이후가 지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줄어들 것이라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리오프닝이 더 많이 확산될 것이고 그것이 소비로 변화될 것이다. 그러면은 소비로 변화된다는 것은 결국 수입도 많이 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 BDI 지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리오프닝을 한다는 것 자체가 단순하게 먹고 쓰고 여행 가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국의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한 고육지책 아니겠습니까? 그런 산업 생산이 재개가 된다는 것이죠. 뭐 꼭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보면은 우리나라도 최근 뉴스 같은 거 보면은 그 황사라든지 스모그 이런 심해요. 네, 이런 뉴스가 오거든요. 공기 밀도가 안 좋다고. 이 얘기는 결국에 중국에서 그만큼 공장을 돌리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전만 하더라도 진짜 청명한 하늘을 많이 보였었는데 그러면은
산업 관련돼서 어떤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철강석 가격이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구리 가격도 계속 고점을 2단계 레벨업을 하면서 오르고 있습니다. 유가도 오르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경제 생산이 계속 재개가 된다,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고 관련된 수요는 또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운업황은 좀 바닥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820조 이상의 자금이 소비로 쓰여진다라면 그만큼 물동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산업 생산까지 이어진다면 더 크게 발생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철강 화학 수요도 늘어날 수 있다는 걸 본다라면 저는 일단은 대한유화 같은 경우 좀 주목해 보실 필요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철강 쪽은 이미 포스코홀딩스라든지 현대제철이 의미 있는 양봉을 만들어주면서 네. 매물대를 돌파시켜 줬어요. 그러면 중소형 제강사들도 나쁘지 않다. 특히 산업 현장에 많이 쓰이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슈스티 같은 기업들도 좀 주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근데 해운에서는 저희와 지금 페노션 얘기했는데 HMM을 넣어주신 거예요? 네, H&M 같은 경우도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중국의 경제재개 수혜주, 소비 쪽에서는 카지노나 면세점 지속적으로 강조를 해주셨었고요. 산업 측면에서 대한유화와 휴스틸, HMM 또 얘기해 주셨네요. 투자 아이디어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창스픽 대표님이 픽한 쪽은 마침 궁금했던 부분이었어요. 네. 챗봇 관련해서 어떤 기업 봐야 돼요? 막 솔트룩스 이런 건 너무 올랐잖아요.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제가 그때도 CES 말씀드리면서 로봇이라든지 AI 이런 부분들 좀 주목해 보자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어쨌든 마이크로소프트가 AI 관련해 가지고 한 12조 원 정도 투자한다라고 하죠. 요즘에 몇몇 이렇게 제가 예약 같은 거 하려고 보면은 이제 카카오톡 연결돼 가지고 네. 카카오톡으로 채팅을 하거든요. 이게 대부분 AI 챗일 거예요. 물론 이제 균일화된 내용들을 입력을 했을 때 대답을 주는 거니까 언제 예약이 가능하다, 어느 지역, 이런 부분들. 근데 이것이 조금 이제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앞으로는 왜냐하면은 이 텔러라고 하나요? 이 전화로 상담받는 부분들 이런 거 시장은 수요가 좀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줄어들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니까요. 그래서 지능형 인공지능 AI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시장에는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도 지금 한 1% 정도의 수준을 앞으로 한 30%. 예, 30%, 2030년까지 해서 30%까지 늘리겠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본다라면 정책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도 커질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술주, 성장주에 대한 어떤 모멘텀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같이 맞물리면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좀 너무 많이 오른 기업들을 지금 당장 접근하기 힘들지만 계속 기술력 좋고 실적 나쁘지 않은 기업들, 예를 들어서 위세 아이텍이라든지 셀바스 AI 같은 경우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 지금 이 시장을 좀 보고 있는 게 작년에 로봇주라든지 네. 이런 섹터의 흐름하고 비슷하다라고 좀 분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길게 보면서 접근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섹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새롭게 등장해서 또 적응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놓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공부하면서 좀 어렵게 느껴지긴 했었는데요. 조금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들 관심 두고 지켜보자라고 살펴주셨으니까요. 체크하시길 바랄게요. 오늘 인프라나 테슬라 이슈부터 챗봇 이슈까지 저희 많은 얘기 다뤄봤습니다. 오늘 투자 전략에 꼭 한번 녹여보시길 바랍니다. 유창희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